자, 이어서 봅시다. 85쪽부터. 자, 원래는 이 충당금은요, 이 입대위에서 많이 빼먹는 돈이어가지고, 요거 원래 빼먹으면 보통 횡령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충당금 빼먹어서 일반 경비로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횡령죄가 되는데, 여기서의 특별수선 충당금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에 대한 좀 빠른 손배 청구를 해야 되는데, 빨리 변호사님을 해야 되는데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좀 긴급하게 처리한 요건만 예외적으로 영도세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충당금은 쓰면 횡령인데 동의를 받아가지고 좀 급하게 변호사님을 사용한 거는 횡령죄로 부정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유하고 횡령죄. 부동산은 처분 권능에 따라서 횡령죄와 관리고요.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할 권능이 애초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남의 지분을 팔 수가 없어. 팔 수가 없으니까 팔아도 횡령이 안 됩니다만 일단 내가 공동 상속물을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좀 돌려줘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거를 거부할 때는 이제 횡령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테일 들어가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마지막 특강자는 그냥 개요만 적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법어인인 급여물을 중간에 삥땅 치는 거는 횡령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 율락야구 포주 사건에서 이 포주의 불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성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어인 급여가 맞습니다만 불법성 비근에 따라 가지고 예외적으로 횡령을 인정한 판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횡령죄 일단 위헌범인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담보 제공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본인한테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위험성 발생하면 횡령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저당법처럼 명확하게 무효여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조차 없으면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득의사하고 횡령죄. 그 횡령죄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쓰는 거는 설령 본인을 위하는 측면, 보통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으면 영득의사가 부정이 되는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걸 용도 외로 쓰는 거는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어도 영득의사가 인정이 돼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자금과 횡령죄, 회사 자금 몰래 빼내서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정말 법인을 위해서 급하게 마련하고 있는 돈이면 영득의사가 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돈 빼는 거는 횡령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회사에 두고 있어요. 그냥 이 대기업에서 회장님들이 회사 돈을 막 그냥 빼진 않을 거 아니야. 막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장부 처리를 해놓고 빼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회사의 일반 자금 속에 있으면 아직 빼내기는 전이야. 빼내기는 전이니까 아직 장부상 분식에 불과해서 횡령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사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회사는 그 소송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럼 회사 돈 쓰면 안 됩니다. 쓰는 거는 지출할 수 없다. 쓰면 횡령. 근데 회사의 이사는 이 이사가 직무 집행을 정지당하면 회사는 곧바로 치명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거는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그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 자, 제2 매수인에게 제1 매매 계약이 있는 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는 사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도금 이상까지 받아 먹었는데 배신 때리고 한 대 파는 거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기하고 배임의 죄수 관련을 해가지고 일단 배임은 사기 속에 포함이 안 되고요. 일단 사기 속에 배임은 포함이 안 되니까 별죄가 되는데 한 개의 행위로 양죄를 범하면 상경. 그래서 이제 조합 전무가
그 고객님 돈 몰래 빼가면은 직원을 속이고 고객에 대한 배신, 사기하고 배임은 상경. 근데 요거 좀 예외적으로 월세 계약밖에 없는데 사기쳐서 전세 계약을 맺고 들고 튀는 거는 사기하고 배임이고 서로 실격.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95번에 자 배임 수재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돈 받는 게 배임 수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남의 내가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청탁을 받아야 돼. 그럼 아직 내가 사무 처리자 지휘하기 전에 청탁을 받은 거는 배임 수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타인 사무를 처리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아가지고 뭔가 업무 처리를 해줬고 나중에 사직한 다음에 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배임죄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청탁을 받은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배임은 대부분 안 되는 걸로 좀 판례의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임이 될 만한 것들 중도금까지 받아먹었을 때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가 된다.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 배신 때리면 배임죄가 된다. 근데 서면에 의하지 않는 거는 배임죄가 안 된다. 자, 갯돈을 걷었으면 배임죄가 된다. 아직 갯돈 걷기 전이면 배임죄가 안 된다. 집 회사는 집 차주를 위해서 집 차량을 잘 관리할 사무를 주고 배신하면 배임죄가 된다. 그다음에 직무변경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한테 승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배신 때리고 딴 데 팔아버리는 거는 배임죄가 된다라는 것도 좀 외워두시고 좀 그 외 뭐 양도담보로 주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지키지 않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배임죄가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퇴작물. 자, 원래는 본범이 훔친 물건 자체가 작물이 되고 그래서 얻어진 재물 자체가 작물이고 팔아버린 대체작물은 작물성이 안 됩니다만 현금만 은행에 넣었다 빼도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더라도 작물성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작물 취득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물 운반. 자, 뒷자리에 얻어 탔다. 운반죄 안 된다. 내가 훔친 척 하면서 내가 운전까지 해줬다. 운반죄 된다. 그다음에 페인트로 광고 문구 지웠다. 글이 안 보이면 손괴죄가 된다. 근데 내가 바닥에 이걸 칠하다 보니까 바닥이 좀 페인트가 묻었다. 근데 바닥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효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손괴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뒤로 차를 여기구나. 앞뒤로 차를 틀어 막아서 차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손괴죄가 된다. 근데 내가 주차장 앞을 막아서 이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그러면 차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주차장에 못 들어갈 뿐. 요것만 가지고는 권리행사 방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우리 그 판례 있죠. 남의 땅 위에 건물 지었을 때 손괴냐? 우리 판례 그렇지 않다. 그 판례입니다. 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이용 가치를 염득했을 뿐 손괴죄는 안 된다. 그러니까 효용 자체가 침해돼야 손괴가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막 들으면은 그럴듯한데 시험 나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요 문구 자체를 따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용 가치를 염득한 건 손괴가 안 된다. 물건 자체의 효용을 침해해야 손괴가 된다. 근데 또 우리 판례가 이런 말도 하긴 해요. 효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시상 감정상 제물로 그 원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손괴는 손괴다라고 해서 막 비슷비슷한데 판례 문구가 좀 다른데 요거는 그냥 판례 문구 그대로다 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벽에 레커 칠했다 손괴, 계란 던졌다 손괴 아니다. 자, 문서 손괴죄에서 붙어있는 문서를 떼는 건데 공고자의 의사에 따라 붙어있는 걸 떼는 거는 손괴, 공고자의 의사에 반해서 붙어있는 걸 떼면 땡큐야. 손괴 안 된다. 그래서 종래 사용 상태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붙어있어. 떼면 땡큐지. 요거는 손괴죄 안 된다. 이거는 떼도 이건 이제 사용자를 제거해도 손괴 안 된다. 근데 내가 붙이고 싶어서 내 의사에 따라 개시 중이야. 떼면 안 되죠. 떼면 손괴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찢어진 종이 새 조각으로 찢어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가져가면 절도. 찢어진 어음이어도 재물은 될 수 있다. 근데 내가 옮겨 적다가 잘못 적어서 찢은 거는 손괴죄 안 된다. 옮겨 적다가 찢은 거는 손괴죄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강진면과 은닉. 자, 내 금전 등록기를 다른 사업자로 바꾸는 거는 내 거를 바꾼 거니까 생긴 건데, 처음부터 제3자 거를 제3자 걸로 바꾸는 거는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106번에 강진명과 남은 재산, 내가 몰래 재산을 빼돌렸는데 이걸 빼고도 내가 갚아야 될 위자료 채권액보다 내가 갚아야 될 것보다 내가 돈이 훨씬 많아. 어차피 갚으면 되죠. 강진면 안 된다. 근데 내가 갚아야 될 돈보다 남은 돈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강진면 된다. 내가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빼돌렸고 남아있는 돈이 얼마 없다. 이러면 뭐 안 된다? 강진면 안 된다. 안 된다. 뭐래. 빼돌리고 보니 남은 돈이 얼마 안 된다. 이러면 뭐가 된다? 강진면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단체하고 집단. 단체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 단체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가 필요하다. 집단은 단체만큼의 최소한의 통솔 체계까지는 필요가 없으나 범죄를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까지는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같이 했던 거네요. 이거 반복이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물과 폭발성 있는 물건. 특히 이제 우리가 이거는 형량이 엄청 세요. 근데 이거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폭발물을 인정할 때는 이 신중해라.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사제로 폭발물을 만들었을 때 이게 허접해요. 꽃병 안에 그 폭죽놀이의 심지를 모아서 만든 폭죽은 이게 뭐 다이너마이트급의 폭발물은 아니기 때문에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할 폭발물은 아니기 때문에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반 근도 방해죄는 육로를 방해하는 건데 육로는 공중이 왕래에 쓰는 땅을 육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쓰는 땅이 아니고 내 땅인데 일부 사람만 내 승낙을 받아 쓰고 있는 것은 육로라고 볼 수 없다. 육로라고 볼 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하고 문서죄. 자, 위임 받아가지고 문서를 만든 것은 위임을 받았으니까 권한은 있죠. 내용이 허위여도 사무소의 무형 위조에 불과해서 처벌되지 않지만 남이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했는데 이사가 권한도 없이 이사장이 권한도 없이 이 서명 거부 사유를 지우는 것은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사무소 변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무원이 조리장 명의를 위조를 했으면 이 조리장은 사인이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는 안 되고 사문서 위조가 될 거고요. 과장결제란에 내 서명을 했다. 과장결제란에 과장결제했으면 공문서 위조가 됐겠죠. 근데 과장결제란에 내가 대리해서 내 서명을 한 거는 자격을 모욕한 거니까 이런 건 자격모욕죄가 될 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가 어디까지가 공문서가 될 거냐? 외부 갑이 만든 문서인데 담당 공무원 을과 공모했고 을도 뭐 했다? 공무원 결제를 받은 거. 공무원이 결제까지 하면 공문서. 금감원장명이 공문서. 근데 한국환경공단은 공기업에 불과할 뿐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공전자기록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성이 없는 이미지 파일은 원칙적으로 문서가 안 되지만 여기서 종이 문서를 위조하면 위조 끝. 종이래. 여기서 종이 문서를 위조가 됐으니 위조 끝. 그리고 위조된 거를 이미지 파일로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조가 된 거를 이미지 파일로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중전화 카드. 남의 전화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면 나 말고 딴 사람이 돈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 전화 카드 하나에 대한 문서가 이제
이제 후불식 카드를 말합니다. 이 후불식 전화 카드였을 텐데 이 원래 선불식은 유가증권으로 보고요. 후불식은 일종의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걸로 취급하겠다 그런 건데 요즘 뭐 거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넘어갑시다. 요즘 뭐 거의 나오지는 않죠 이게. 자, 권한 남용은 권한이 있는 거고 권한 초월은 권한이 없는 거죠. 권한이 없는 거죠. 이거는 위조가 안 되고 이거는 위조가 되죠. 그래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남용한 거는 위조 안 된다. 초월은 권한 바뀌니까 위조가 된다. 권한 받은 범위 내에서 남용한 거는 위조가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건 다른 내용이죠. 문서에서 위조와 허위 작성은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인데 위작에는 모두 포함된다. 허위 작성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권한을 남용하는 거에는 위작도 포함된다. 위조와 허위 작성은 명백히 구분되는데 위작과 허위 작성은 위작 속에는 허위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었죠. 다음에 약속어음에 쓰라고 했는데 지금 명령 이의신체 쓰는 거는 권한 바뀌죠. 위조가 돼서 그래서 원래 내가 권한을 준 거 외로 쓰는 거는 보통 위조가 되는데 연대보증인 하는 거에 쓴다고 했는데 내가 직접 돈 빌리는 차주로 기재 이것도 사실 따지면 권한 바뀌죠. 나는 여기에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 쓴 거니까.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거는 예외적으로 권한 범위 내라고 봐가지고 위조라고 보지 않았다. 자, 지배인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위조나 자격명령죄가 안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지배인이어도 제한된 규정이 있는데 그 제한 규정을 넘어버린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대표이사인데 내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라든지 이런 자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격명령죄가 된다라는 것들도 이제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잘 나오는 것들이죠. 아까 했던 거네요. 보조공무원이 작성 권한은 없으나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은 허가 간접정보. 근데 이제 내가 작성권자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도장을 찍어버리면 내가 직접 도장을 부정상에 찍어버린 거는 공문서 위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참 판례편 많이 나오죠.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어도 전제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호공은 안 된다. 그래서 건축에 원래 불허가 나야 되는데 내가 허가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허위는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폐기물 처리 사업 적합통보서는 이 적합하지 않는데 적합하다고 통보한 거는 이거는 이제 허위라고 봤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원칙이죠. 이게 좀 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판례도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전제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으면 원래는 허위가 안 되는 게 원칙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122번을 봅시다. 이거 뭐 외울 수밖에 없죠. 원래 이제 자기범인 다른 범죄하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와 경합을 하면 자기범만 되는 게 원칙이고 이렇게 이제 예외적으로 호공만 판례가 두 개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은폐할 목적이 있으면 호공은만 되고 직무유기죄 따로 안 되고 근데 은폐할 목적이 없으면 호공이랑 직무유기의 실령은 뭐 지금은 외울 수밖에 없고 나름의 이유는 있는데 암기할 수밖에 없고 자 무효 사유는 공원불 취소 사유는 공원불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주 발행은 법률상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대해서 마저리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무효 사유여도 일단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공원불 안 된다 해서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는 공원불, 취소 사유는 공원불이 아닌데 신주 발행은 무효 사유가 있어도 공원불이 안 된다라는 거 비교하시고요. 그다음에 허위의 채권 양도는 공원불이 안 된다. 그러니까 허위의 채권 양도에 공증을 받은 거는 공원불이 안 된다. 근데 채권 채무가 없는데 허위의 신고를 해서 그 가장된 금전 채권에 대해서 공정증서 원부항 예를 들면 뭐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공원불이 된다. 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뭐다? 보통은 이 있지도 않는 채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신고한다든지
근저당권 설정한다 이런 것들은 공원불이 되는데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는 거,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는 거는 공원불이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수업 때 설명이 들었었는데 뭐 일단 뭐 빠르게 확인만 하고요. 그다음에 자 법원을 속여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사기 처먹은 다음에 이 사기 처먹은 판결물로 등기 신청하는 거는 추가 공원불이 되는데 법원이 속았어도 법원이 직접 부탁하는 촉탁은 공원불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가장 이혼은 일단 이혼은 이혼이야. 공원불 안 되고. 가장 혼인은 애초에 혼인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공원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과 부정 행사 같이 이거 했던 거니까 넘어갑시다. 이미지 파일은 문서 안 되고 이미 위조한 거 행사하는 행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을 여쭤봐야겠구나.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한 거는 권한이 없는 자가 용도대로 쓴 거기 때문에 부정행사가 되는 건데 행사하는 방식은 면허증 자체를 행사해야지 면허증을 어디 있어? 찍은 거 있어. 이 면허증을 찍은 사진 파일 행사하는 거는 용도대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사가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위조. 대표이사 날인은 없어도 그 밖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뭐 대표이사의 기명, 주권의 기명 등이 갖추고 있는데 대표이사 날인만 없어. 이건 사람들이 헷갈릴 만해. 이건 진짠가? 헷갈릴 만해. 위조가 될 수 있다. 근데 발행인이 날인조차 없는 거는 아무도 안 써.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위조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 위조가 된 거는 변조가 안 되죠. 왜냐하면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위조가 된 거는 변조가 안 되지만 이미 위조가 된 거는 새로운 위조는 될 수 있다. 이미 위조가 된 거는 새로운 위조는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사본. 문서는 복사본도 얼마든지 되지만 그 유가증권은 반드시 원본만 말하고 사본은 안 된다. 유가증권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된다. 자, 공지의 사실 관련을 해가지고 잘 알려진 것도 명예훼손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비밀이 누설이 안 돼야 될 때는 예를 들면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은 뭐예요?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야 비밀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이 간첩에서의 비밀을 따질 때 일간신문에 보도가 됐어도 비밀로 하는 것이 이익이라 판단되면은 그걸 탐지하는 것도 기밀이 돼가지고 간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있으니까 미묘한 억양의 차이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간첩을 숨겨준 것에 불과한 것은 기밀의 탐지 수집을 도운 건 아니기 때문에 방조가 안 된다. 합법적인 신분을 가장해서 뭐 국정원에 들어가서 도와준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간첩 방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훈방. 모든 훈방이 다 직무유기는 아니죠.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조사해봤더니 훈방감이다. 이거는 직무유기 안 된다. 근데 불법 체류자 훈방하면서 인적사항조차 확인하지 않는 거는 직무유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권남용은 나에게 주어진 직권을 남용해야 돼. 대통령 비서실장들은 국정 전반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 요청하는 거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근데 국정원 직원한테는 뭐예요? 자금 지원 좀 해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우리가 일반 개인한테 공무원이 뭐 시킬 수 있습니까? 시킬 수 없어요. 의무 사인이면 그 자체가 의무 없는 일. 근데 상대방이 같은 공무원이거나 혹은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자라면 필요하면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는 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직권남용의 보조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실무 담당자는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일을 시킨 거니까 내 일을 도와준 사람한테 내 업무를 시킨 거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겠으나 실무 담당자한테도 나름의 권한과 절차와 규칙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거는 이제 의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무 없는 일에서 의무는 법률상 의무를 말하고요. 심리적 의무감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죄 직무 관련성. 자, 뇌물 알선은 장래의 것도 직무 관련성 인정될 수 있다. 꼭 현황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 장래의 일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면 뇌물수지가 안 된다. 물론 이제 개별 사건에서 이게 너무 막연한지 아닌지는 판례가 정할 텐데 수험생의 판례 표현 잘 주의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뇌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체가 뇌물. 근데 개개인별로 따져볼 여지가 있으면 따져봐야 된다. 따져볼 필요가 있으면 행위마다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무 관련성이 아니라 정말 사교적 형태로 받은 거, 예를 들면 축의금 전달받은 거는 뇌물죄가 아니겠죠. 근데 말은 사교적 의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뇌물이야. 이건 직무 관련성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공무원이 먼저 돈 줘라고 해서 준 돈을 받았고, 그러면 일단 받으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해서 영득에서 인정이 될 거고, 너무 많아서 반환한다 할지라도 전체가 뇌물. 근데 누가 뇌물을 던지고 가버리니까 가져가세요라는데 가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마음이 없어. 처음부터 영득 의사가 없고 일단 던지고 가버리니까 나중에 돌려줘야겠다라고 받은 게 불가한 거는 뇌물 수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최근 잘 나오죠. 폭행협박형 공직방과 위계형 공직방. 폭행협박은 공직방은 경과성 필요 없다. 근데 위계형 공직방은 그랬던 처분이 필요하다. 폭행협박 공직방은 방해할 의사 필요 없다. 근데 위계 공직방은 방해 의사 필요하다라는 것들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해하는 게 협박이 될 수 있냐? 사실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요. 보통 사람들은 내 앞에 자해하면 무서워요. 보통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핵카드가 나와가지고 자해하겠다. 저게 언제 나한테 올지 몰라. 협박될 수 있다. 근데 경찰한테 자해를 한다. 뭐 여러분들은 좀 이런 거에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해야 되는 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자해한 거는 협박이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에 대한 협박. 이것도 이제 사실 같은 말도 누가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냥 어디 저쪽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야 니들 누구야? 내가 목 자른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러세요? 무섭지 않다. 협박이 될 수 없다. 근데 정말로 좀 힘이 있는 이런 조합장이 전화 걸어가지고 야 임마 너희들 뭐야? 니들 내가 인사당 분리 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서울 수 있죠. 협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계양 공직방. 자. 허위의 매매 계약서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한 거는 이제 법원이 이런 걸 가려내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위계 공직방 안 된다.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거 공직방 안 된다. 근데 이제 남의 피를 낸다. 남의 소변 낸다. 이건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계 공직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참고인이 허위 진술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안 믿으시죠? 참고인이 어떤 관계, 이 사건에 대한 입장 등등을 고려해서 이 참고인의 말을 얼마나 믿을지는 여러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참고인 허위진술만 가지고는 범인 덮이지 안 된다. 근데 범인도 아닌 놈이 내가 범인이라고 나와버리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걔를 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벌겠죠. 이쯤 돼야 내가 진범이다 좀 나와줘야 뭐가 될 수 있다. 범인 인증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사실 대가리는 따로 있고 그때 실장이 잡혔는데 그 실장 내용 뭐예요? 이 사장을 숨겨주려고 내가 실제 업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 튀었다. 근데 여러분들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이 새끼 거짓말 하겠는데? 라는 걸 좀 알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보통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발력 발휘한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자료를 다 만들어놔. 야, 네가 잡히면 이거 제출하고 네가 대표인 걸로 하자라고 이건 우리가 뭐야? 속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실제 업주를 숨기고 대신 처벌기로 하는 등해서 관련 자료를 다 미리 준비해놨다. 이거는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범죄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증거 위조,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한다. 내지는 허위의 사실 확인 진술서. 사실 여러분 이 사실 확인서 진술서를요. 제가 법원 검찰 애들한테 혹은 뭐 경찰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쓰는지를 설명을 막 해야 돼. 뭐 이제 뭐 참고인이 나와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오기 싫으니까 뭐 서면 같은 거 보이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알 거 아니야. 그래서 허위 진술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증거해줘 안 된다. 근데 실제 무슨 대화를 한 것처럼 녹음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녹취록 같은 걸 내버리면 이건 우리가 뭐예요? 뭔가 그 사람의 생각을 적은 서면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대화 내용을 마치 듣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증거유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거유죄 교사. 내 사건 증거여도 내가 숨기는 게 아니라 남한테 교사한 거는 교사가 될 수 있다. 근데 갑과 을이 공범인데 을한테 갑이 야 증거 위조해, 은닉해라고 지시를 한다. 그러면 을도 교사를 받는 을도 자기 사건이니까 뭐가 안 돼요? 증거 위조가 안 되게 결국 정범이 범죄가 안 되는 걸 교사한 거니까 이거는 교사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서로 공범이에요. 그래서 공범 관계에 있을 때는 내 사건의 증거 변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피고인 을이 증거 변조죄가 안 되면 이걸 교사한 갑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순 증거인멸과 모의 목적 증거인멸.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 사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 전도 증명될 수 있다. 근데 모의 목적은 피의자, 피고인이기 때문에 수사가 돼서 피해자가 돼야 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의 목적의 피의자는 아직 입건되기 전이야.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도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증죄하고 증언 거부권.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서 내가 증언을 거부하지 못하고 차마 가족에 대한 거짓말을 할 수가 가족에 대한 범죄를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위증을 했다. 근데 내가 이게 있는 거 알았으면 나 거짓말 안 했을 텐데. 그럼 뭐다? 위증성이 부정한다. 근데 나는 증언 거부권이 있든 말든 무조건 거짓말 하려고 나갔다. 이건 이제 위증죄가 된다. 일자가 된다. 그다음에 위증죄 기소 시기. 내가 거짓말 한다고 곧바로 기소 아니죠. 신문기일이 끝나야 기소가 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철회했다. 위증 안 된다. 근데 증인심이 끝나버렸다. 위증 기수. 나중에 불려와가지고 번복하는 거는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증과 무고의 허위. 위증의 허위는 내 기억이 기준, 무고의 허위는 객관적 진실이 기준이 될 거고요. 무고죄 공소시효. 내가 애초에 허위로 신고를 했어도 처벌이 되지 않는 걸 신고하는 것은 무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게 분명한 걸 신고하는 건 무고가 안 되지만 완성이 안 된 것처럼 신고해야 처벌될 위험이 발생하겠죠. 이럴 때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무고는 타인 무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 무고는 안 되는 게 원칙에서 자기 무고의 정범은 안 돼요. 자기 무고의 정범은 안 됩니다만 남한테 시켜서 자기 무고를 교사방조하는 건 남은 내가 타인이니까 그건 됩니다. 자기 무고의 교사방조까지는 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강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단순 이제 판례 쭉 모아놓은 것들이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단순 암기한 것들이라서 이거 무료특강, 말 그대로 무료특강이고 그냥 혼자 책 보면 지루하실까봐 제가 책 읽어드린 거죠. 그래서 읽어드린 거고 무료로 다 제공이 될 거고 할 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 키워드별 판례도 좀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원래 계획은 제가 여기까지 찍는 계획이었고요. 혹시 이제 필요하다 싶으시면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또 무료로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비교지문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승진 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1년치 최신 판례 모아가지고 재판 특강으로 마지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